글에는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유로 글쓰기를 전문적 영역 또는 하나의 기술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개성 넘치는 글들을 보면 공통된 노하우가 있다. 일례로 카피라이터, 작가, 저널리스트, 편집자 등이 쓴 문장기술 관련 책에서 문장의 길이를 줄이면 읽기 편한 글이 된다라는 내용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공통된 노하우인 셈이다. 글쓰기 능력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커리어를 변경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이에 포스터블 스킬, 즉 이동 가능한 스킬도 함께 배우도록 해놓았다. 포스터블 스킬을 익히면 업종과 직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떤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용입니다.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책을 사보기도 하고 강의를 들어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이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글이 잘 써지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책을 사려고 하면 글쓰기 관련 책이 너무 많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을 고를지도 어렵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가득한 결국은 문장력이다입니다. 책 소개글을 보면 글쓰기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쓰기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도 종종 하는 말이다. 실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글쓰기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모아서 따로 정리한 책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가? 전달력이 좋은 글을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로 이 책을 펼쳐라. 이 책에 소개된 규칙만 익혀도 문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2명입니다. 후지요시 유타카와 오가와 마리코. 두 저자는 모두 주식회사 문도 대표와 임원으로 편집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일반 잡지와 기업 PR 잡지, 도서 편집과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글쓰기 강좌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인을 대상으로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글쓰기 방법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고민하다가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쓰기 방법에 대해 기술한 100권의 책을 선정해서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 노하우를 찾아 노하우 목록을 만들어 글쓰기 노하우를 정리했는데요. 100권의 책을 정리하고 깨달은 7가지 글쓰기 규칙.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 필살기 13가지. 한 번 배워 평생 활용하는 실전 글쓰기 노하우 20가지. 1위에서 40위까지 핵심 문장 한 줄로 정리되어 있고 차례도 같습니다. 오늘은 7가지 글쓰기 규칙에서 1위에서 4위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유익한 시간 되세요.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글쓰기와 관련된 100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문장 기술 1위는 간결하게 작성한다이다. 무려 53권의 책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간단하게 쓴다. 문장을 짧게 쓴다. 군더더기를 삭제한다. 가지와 잎을 잘라내고 줄기만 남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간결함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간결하게 쓴다라는 말은 없이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는 생략한다와 같은 뜻이다.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없애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고, 글은 문장이 모인 형태로 생각이나 일 등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을 뜻한다.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글쓰기 전문가들이 간결하게 쓸 것을 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용 전달이 쉽다. 군더더기 없는 글은 독자, 즉 읽는 이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정보나 단어를 과감하게 삭제하면 걱정과 달리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누가 인 주어와 무엇을 했다의 서술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시의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게 만든다. 둘째, 글의 리듬감이 좋아진다. 문장을 짧게 쓰면 없던 리듬감도 생긴다. 반면 글자 수가 많은 문장일수록 문체가 흐트러지고 글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가기 쉽다.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단어는 생략하는 게 좋다. 글을 쓸 때 보면 단어 삭제를 지나치게 겁내는 사람이 많은데 과감하게 생략하다 보면 의외로 단단하고 세련된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장은 60자를 넘지 않는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장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넘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한 걸 좋아한다. 지나치게 긴 글, 추상적인 글, 이해가 어려운 글, 복잡한 글을 보면 지루함을 느끼고 집중력을 잃는다. 무엇보다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쉽고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 가능한 문장을 써야 한다. 글쓰기 전문가들이 짧은 문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 문장의 길이는 60자 내외가 적당하다고 봤으며 80자 이상은 너무 길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 앞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쉬운 스킬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글자 수를 일일이 세지 않더라도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를 의식하고 있으면 문장은 저절로 짧아진다. 메시지의 간결하다. 다만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9시부터 본사 3층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신상품 판매 촉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본사 3층 제1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신상품 판매 촉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 매혹적인 글에는 형식이 있다. 형식은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패턴을 말한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38권이 스타일, 템플릿, 뼈대, 양식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문장의 형식에 대해 언급했다.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보다는 형식에 맞춰 글을 써야 전달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에 맞춰 쓰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글의 흐름도 좋아진다. 뿐만 아니다.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 정보 전달로 논리 전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은 덤이다. 전달하는 힘 연구소의 야마구치 다쿠로 소장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술술 쓸 수 있는 문장 강좌를 통해 형식의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A를 쓰면 다음에 B를 쓰고 그 다음에 C를 쓰고 마지막에 다시 A를 쓴다는 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글을 써보자. 이런 경우 글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글쓰기 형식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삼각형, 결론에서 설명으로. 결론을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기사나 비즈니스 문서, 실용문에 적합하다. PREP, 프레평.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주장을 하고 나서 그 주장이 나온 이유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문서와 실용문에 적합하다. 3단형,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을 나중에 말하는 것으로 논문에 적합하다. 특히 PREP, 프레평은 결론을 2번 쓰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주장을 먼저 쓰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쓰기로 역삼각형보다 설득력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스포츠나 악기를 배울 때 누구나 형식을 익힌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형식을 익혀 그대로 따라 쓰기만 해도 전달력을 지닌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 결국 형식의 활용은 문장력을 익히는 지름길인 셈이다. 레이아웃이 글의 분위기를 바꾼다. 레이아웃 정리.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문자의 배열을 뜻한다. 특히 SNS나 블로그 활동 등 타인의 눈에 띄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하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 자간과 행간의 균형,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 문자 배열 등에 따라 글의 가독성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면이나 화면에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글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무엇보다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채 읽기도 전에 건너뛰고 싶을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읽기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읽기 편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백과 리듬감, 이 2가지만 기억하라. 여백은 지면이나 화면의 하얀 부분을 말한다. 문자나 사진, 그림 등이 없는 빈 부분이다. 생활에만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과감한 압축과 빈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글쓰기 전문가들의 글을 보라. 그들은 여백이 없으면 읽기 불편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간을 늘리고 행뛰기를 한다. 참고로 행간은 문자 크기의 0.5에서 1 정도, 행뛰기는 1행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 레이아웃이 개선되면 문장의 리듬감도 좋아진다. 레이아웃을 정리하면 글의 리듬감도 좋아진다. 리듬감이 좋은 문장은 소리내어 읽을 때 잘 읽히는 문장을 말한다. 실제 행가리, 구두점, 제목의 위치, 글쓰기 크기와 두께, 단락 등에 따라
문장의 리듬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의 내용, 즉 구성도 리듬과 문장의 탄력성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야기를 앞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힘이 넘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러운 글이 될 수도 있다. 청각적 리듬과 시각적 리듬도 고려해보라. 먼저 시각적 리듬감을 살리고 싶다면 구두점과 행가리를 적절하게 이용해 레이아웃에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 청각적 리듬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별 문제없어 보이던 문장도 소리내어 읽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는 쉼표의 위치, 중복되는 단어, 애매한 표현 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글의 리듬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 단락이 너무 길거나 반대로 너무 짧을 때, 한 행이 지나치게 길 때, 행가리가 적거나 아예 없을 때, 한자가 많을 때, 구두점이 적을 때가 그렇다. 리듬감이 나쁜 문장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글을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는 오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글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 즉 퇴고에 관한 것이다. 퇴고는 좋은 글이 되도록 문장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문에 어울리는 제목인가? 대체할 단어가 있는가? 중복되는 문장은 없는가? 더 짧고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문장을 살피고 다듬는 것이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잘못 쓴 글자와 빠진 글자를 최소화한다. 둘째, 문장을 덧붙이거나 삭제해서 보다 정확한 문장을 만든다. 셋째,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인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 9가지 포인트. 1. 내용과 논리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본다. 2. 불필요한 글자를 삭제해 문장을 짧게 만든다. 3. 행간이나 한 행뛰기로 여백을 만든다. 4. 오탈자를 최소화한다. 특히 고유명사 주의. 5. 구두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6. 표기와 용어를 통일한다. 7. 불쾌감을 주는 표현과 차별적 용어는 피한다. 8.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확인한다. 9. 중복되는 단어나 표현에 주의한다.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다. 혹시 자신이 써놓은 글을 다시 읽어본 적 있는가? 아직 머릿속에 문장의 잔상이 남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읽게 된다. 또한 글을 쓸 때 느꼈던 감정이 이어져 문장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글을 숙성시키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적어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트해서 다시 읽는다. 글을 고치고 다듬는 2번째 방법은 종이로 읽는 것이다. 글쓰기 전문가들은 워드로 작성한 원고는 인쇄 후 반드시 종이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을 통해 텍스트를 읽는 편리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종이로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평론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마셜 맥클루언은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으면 뇌가 분석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수를 찾아내기 쉽다고 말한다. 인간의 뇌는 종이에서 반사된 빛, 즉 반사광을 읽으면 분석 모드로 변한다. 반면 모니터 화면에서 발사되는 빛, 즉 투과광을 읽으면 패턴 인식 모드가 된다. 패턴 인식 모드가 된 뇌는 문장의 세세한 부분은 무시한 채 전체적인 흐름과 특정한 패턴만 읽으려고 한다. 많은 뇌 과학자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책을 볼 때는 이해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반면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는 정보질을 인지, 판단, 선택, 처리하는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난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정보 처리에 쏟는 것이다. 결국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어야만 분석력, 이해력, 사고력이 길러지는 셈이다. 소리내어 읽는다. 글을 고치고 다듬는 세 번째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송독이라고 하는데 일단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대충 읽을 수가 없다.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장의 구멍을 찾아내는 수단이자 고치고 다듬는 퇴고의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인 셈이다. 이를 증명하듯 작가 이케가미 아키라는 출판 전 자신의 원고 전체를 일부러 소리내어 읽는다고 한다. 술술 읽히지 않는 부분, 읽기 어려운 부분, 리듬감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다. 지식의 거인으로 불리는 도야마 시케이코도 지적인 문장의 기술에서 술술 읽히지 않으면 문장이 거칠다는 증거다. 뒤틀린 문맥은 오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문장을 듣는다. 글을 고치고 다듬는 네 번째 방법은 타인이 읽어주는 문장을 듣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쓴 글을 들으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은 퇴고가 아닌 첨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퇴고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고 첨삭은 타인이 수정해 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이 발견한 읽히지 않는 부분,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 오탈자 등을 글쓴이 자신이 직접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고치고 다듬는 과정에 포함했음을 일러둔다. 훌륭한 문장은 반복해서 읽는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문장을 찾는 게 좋다. 뛰어난 문장을 자주 접하면 적절한 단어 사용법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휘력과 문장 리듬감이 좋아진다. 따라서 필사하고 싶은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읽는 방법을 바꿔라. 어휘를 늘리거나 문장의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 또는 독서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다. 그러나 문장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다독보다는 마음에 드는 책 또는 문장력이 뛰어난 책을 반복해 읽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스포츠 선수나 프로 연주자를 보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기술을 익힌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아하는 작가가 없거나 책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젊은 독자를 위한 단편소설 안내를 읽어본 적 있는가? 이 책에는 그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학을 가르칠 당시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그는 수강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에 3가지 주문을 한다. 첫째,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어라. 둘째, 그 텍스트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라. 셋째, 궁금한 부분은 목록으로 정리해두라. 이 3가지 주문은 무라카미 하루키 본인이 독서할 때 참고하는 방법이자 전업 작가로 항상 염두에 두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도 이럴진데 일반인인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읽고 또 읽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책 속의 훌륭한 문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라는 것이다. 프랑스 박물학자 조르 주르이 르클레르는 글은 곧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글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성격, 생각 등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컵 속에 물이 반쯤 남았을 때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인생에 대한 관점, 즉 인생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다. 스쿨 도쿄에서 발행한 악문과 난문을 졸업하다 정확한 글을 쓰는 법에서 보면 글을 잘 쓰려면 60%의 인생관과 40%의 정보 그리고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한다. 테크닉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쓴 글은 다른 사람의 글과 많은 차이가 난다.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의 글이 아름다울 리 없지 않은가.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면의 소양을 쌓고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면의 깊이가 생각과 말, 글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삶의 깊이가 될 것이다. 1시간에 완성하는 블로그 게시물 형식. 지금까지 작문이 서툰 사람들의 원고를 수없이 첨삭해왔다. 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는 글의 흐름이 나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글의 구성이 없다는 말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기승전결로 된 이야기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어떤 재료를 먼저 배치해야 독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쓴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느닷없는 전개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형식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를 지도했다. 다음은 대학생들에게 문장 쓰는 법을 지도할 때 사용한 형식이다. 쉬운 문장의 형식 4가지 요소. 1. 주제. 무엇에 대해 쓴 글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2. 이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유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구체적 사례.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4. 제안.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프렙 형식과 마찬가지로 쉬운 문장 형식도 이유와 구체적 예를 앞쪽에 넣었는데 이는 객관성과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문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4가지 요소를 정해진 순서대로 작성하면 보다 명확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부터 쉬운 문장 형식의 4가지 요소를 약간 변형하여 블로그에 올릴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 형식을 활용하면 아마도 1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글이 완성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제, 즉 게시물의 테마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 빠져있는 활동, 좋아하는 연예인 중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은 무엇인가? 결정이 끝났으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1200자에서 2000자 내외의 원고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블로그 게시물의 4가지 형식. 1. 좋아하는 땡땡의 특징. 2. 땡땡을 좋아하게 된 동기나 시작한 계기. 3. 땡땡의 장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3가지 이유. 4. 땡땡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 예문. 제가 최근에 푹 빠져있는 다이어리를 소개하겠습니다. 1. 두근두근 리스트가 붙어있는 수직형 다이어리로 주간은 가로줄, 시간은 세로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얼마 전 우연히 참석한 강좌에서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이어리 사용이 간편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다이어리를 만든 작가의 블로그를 찾아보았는데 자세한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3. 제가 이 다이어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다이어리에 없는 두근두근 리스트가 있어서 가보고 싶은 곳, 갖고 싶은 물건, 해보고 싶은 일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날 한 일을 메모하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 늦잠 자는 등 반성할 부분이 바로 보여서 시간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편한 장소를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여행이라도 떠난다, 미용실에 간다 등 최소 2주간의 계획을 점검합니다. 4. 자신의 행동을 메모하세요. 자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면 이를 근거로 2주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일을 수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옮긴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다이어리를 실제로 작성하며 이 시간을 즐겨봅시다. 글쓰기는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나열 형식으로 썼는데요. 요즘엔 결론을 먼저 쓰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곧바로 적용해 볼 것은 1.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한 문장 60자 넘지 말기. 2. 프렙형 글쓰기. 강조를 처음과 마지막에. 주장과 결론, 이유, 사례, 재주장, 결론 정리. 3. 여백이 글의 분위기를 바꾼다. 행가는 문자 크기의 0.5에서 1, 행 띄우기는 1행 정도. 소리내어 읽어보기, 쉼표의 위치, 중복 단어 표현. 4. 퇴고가 중요하다.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다.
프린트해서 다시 읽는다. 소리내어 읽는다. 저자인 오가와 마리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써본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머리로만 판단하지 마라. 실행 없는 판단과 비판은 어떤 발전도 불러오지 못한다. 편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중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경험. 이 책의 내용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훌륭한 문장은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지요. 마음에 드는 책 또는 문장력이 뛰어난 책을 반복해서 읽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먼저 쓰고 다시 읽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책 리뷰 영상을 올릴 때는 워드의 내용을 정리하고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녹음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차후에 편집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는 운동할 때나 이동할 때 자주 듣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추가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새벽 독서하는 내용을 인스타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필사하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복해서 읽을 책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100권의 책을 정리하고 깨달은 7가지 글쓰기의 규칙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의 필살기 13가지, 한 번 배워 평생 활용하는 실전 글쓰기 노하우 20가지, 총 40일을 읽어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1.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2. 매혹적인 글에는 형식이 있다. 3. 레이아웃이 글의 분위기를 바꾼다. 4. 반드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5. 쉬운 단어를 선택한다. 6. 비유와 예시를 적극 활용한다. 7. 접속어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과 같다. 8.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노트에 적는다. 9. 정확성은 글쓰기의 기본이다. 10. 훌륭한 문장은 반복해서 읽는다. 11. 주어와 서술어는 한 쌍이다. 12. 사전을 활용해 어휘력을 키운다. 13. 쉼표와 마침표를 대충 찍지 않는다. 14. 단락은 자주 바꾼다. 15. 일단 많이 써본다. 16.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수식어는 고친다. 17. 머릿말은 마지막까지 신경 쓴다. 18. 독자를 강하게 의식한다. 19. 은, 는과 이, 가를 구분해 쓴다. 20. 훌륭한 문장을 베끼어 쓰고 모방한다. 21. 글의 연결고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22. 확실한 테마를 정한다. 23. 문장의 끝을 통일시킨다. 24. 에피소드를 적극 활용한다. 25. 구성 요소를 먼저 생각한다. 26.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7. 제목은 내용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28. 글은 곧 그 사람이다. 29. 같은 주어가 반복되면 일단 생략한다. 30. 문장 훈련이 곧 사고 훈련이다. 31. 테크닉에만 집중하면 흔한 문장을 쓰게 된다. 32.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찾는다.
33. 지적 생산술로 독창성을 높인다. 34. 외국어 사용은 최소화한다. 35. 공식 문서는 문어체로 작성한다. 36. 비즈니스 메일은 간결함이 생명이다. 37. 쓰는 이와 읽는 이의 개념이 같도록 기준을 정한다. 38. 재미있는 글을 만든다. 39.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40. 현재 진행형 문장은 글의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쓰는 행위에는 읽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상처 주고 차별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게 문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참고로 문은 쓰는 일, 도는 인생, 도덕, 도리를 뜻합니다. 즉, 쓰는 일은 인생 그 자체다. 쓰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도덕이자 도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문도가 지향하는 마음가짐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습니다. 기록의 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